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어떻게 잘 전략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역시나 예상대로 주 초반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속적인 그런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이외에는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제한 지역에서 조금 지루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2, 3일간 강하게 반등을 했다면, 이제는 저평가 우려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기반돼가지고 하락장에서도 버틴 종목이 좀 가지 않겠는가 향후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600 초반까지 왔다가 이번에 강하게 반등하고 700 선까지 바짝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미국 쪽 금리 인상설이 다시 한번 또 재부각이 되고 있죠. 9월 18일까지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전승절에 맞춰가지고 중국 쪽에 오늘 좀 증시 움직임도 좀 희한했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했다가 조금 또 올라가가지고 끝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0.82%에서 장이 마감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아랫골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좀 양봉으로 좀 마감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장세가 마이너스 3%대의 급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큰 영향을 이제는 좀 덜 받고 있는 걸 보면, 외국인 변동성 지수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장세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도 좀 관망을 좀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 초반대에 조정권 나올 수 있다라고 지성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 조정의 폭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조정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루한 상황들 내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 부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둘째 주에 FOMC 회의적인 결과적인 측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적인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시장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냉정하게 치고 빠지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종목 특합스를 통해서 종목 점검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참여 방법 서울 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한 주 중요한 주입니다.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404번님, 썬데이 토주 16,300원에 비중 40%, 현재가 17,900원이고요. 썬데이 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산업, 해외 진출, 신작 경우로 실적 개선하겠다는 뉴스와 함께 25일부터 13%, 4%, 0%, 0%, 3%,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급락을 과거에 좀 많이 했었죠. 과거로 따져보면 2,500원짜리 종목이 썬데이 토주 흥행에 힘입어 주가 2만원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 받은 후에 재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19,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웹게임, 웹보드게임 시장에 진출하다는 호재도 이제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뱀매동행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었는데, 썬데이 토주, 애니팡2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치는 못 미쳤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16,3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 종목 오늘 정도에는 조금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내일 이 종목이 좀 갭으로 떠가지고 18,500원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388번님, 대우증권 13,200원에 비중 15%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증권주 섹터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지수 이번에 급반등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1940포인트까지 오늘 정도 상승 포지션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 물량 압박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주 초반대의 흔들림의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외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튼튼하게 좀 완곡하게 좀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 조정권, 약한 조정권 나온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21선에 대한 저항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결국에는 지수적인 측면들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1800포인트부터 1990포인트까지 부근까지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우증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2,000원 초반권역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매수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이제 수익 보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 14,000원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676번님 TK 케미칼 2,635원에 비중 40%. 실적이 좀 기반이 되네요. 과거에 실적이 좀 안 나온 기업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예시하기에는 한 206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6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도 67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합성섬유 쪽의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건 주봉을 보건 월봉을 보건 2,500원대의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 매도 이런 것을 논하기 자체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가파르게 산을 한번 만들었다가 한 50% 정도 상승을 했죠. 2,200원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 양호하게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000원을 갖다가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 2,650원, 2,635원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매도 굳이 안 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하방으로 밀려봤자 2,500원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261번님 다우기술 33,30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우기술 오늘 사실은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인해서 효성 ITX 같은 경우 물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동반 어떤 그런 재료적인 측면들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다우기술도 역시나 인터넷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와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대차 상환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24만 주 가까이 대차 상환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0만 주대로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이제 조모투 값을 좀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살아있는 종목이라면은 61선은 반드시 지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를 하면서 쌍바닥 구간 어느 정도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상승 때는 반드시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속적으로 이 다우기술 61선이 되겠죠? 자, 61선 가격이 27,000원 부근입니다. 27,000원 부근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까지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237번님 DHP 코리아 16,200원에 비중 50%. 현재가 11,250원이니까 한 5,000원 정도 한 30%, 35%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결국은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만제 관련된 매출이 한 92% 정도 되니까 거의 그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3,000당 제약과 주가 거의 커플링돼서 움직이니까 그거와 맞춰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큰 무리가 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12,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00원대가 중요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나왔을 때
가파르게 좀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뚫어줬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좀 옆으로 흘리는 패턴이 보시는 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연계시켜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9,200원, 9,300원 요때를 좀 못 뚫고 만원대를 못 뚫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현재 11,250원인데 지금 뭐 16,000원 간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장중에 12,000원이 돌파하는 날 그때 연락을 주셔야지만 위로 방향성을 쓰는지 아니면 아래로 더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가격 조정 뭐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곡점인 12,000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999번님 네오이즈 게임즈 24,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죠. 정확하게 쌍바닥에서 18,300원대, 18,450원대.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을 좀 매매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려다가 좀 안 했던 이유적인 측면들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꾸준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이 나와줬는데 되돌림 파동이 상당히 좀 약하게 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해외 매출적인 증가 추세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3분기에도 웹보드 게임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엔 지금 당장은 지루할 상황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루할 상황이 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뻗어줄 그런 힘은 여지는 그냥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가 24,000원입니다. 24,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247번님 SK네트워크스 7,200원의 비중 20%. 결국은 상사 부분에 대한 매출 그리고 요가에 대한 매출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기존의 강력한 저항란이었던 7,500원도 면세점 사업 이슈와 함께, 그러니까 6월 중순경이면 결국은 롯데 소공동과 롯데 월드촉 11월에 선정되는 면세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여지없이 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6월에 상승했다는 결국은 제일모직이 아니라 호텔신라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다시 한번 7월 말에 상승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롯데와 관련된 이슈로 이게 두 번 상승을 했다가 제자리를 못 차려가지고 계속 주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호재 뉴스가 떴네요. SK네트워크스가 이제 코웨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정수기 업계에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2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7,600원 이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하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 쉽게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큰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전저점인 5,800원, 5,000원대, 6,000원대 이때 만나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나온다고 하면 상방으로 한 7,200원 정도, 7,100원 정도는 좀 열어놓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341번님 CTC 바이오 35,000원에 비중 8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 35,000원대시면은 굉장히 좀 장기 투자에 들어가신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35,000원대가 지금 재작년 2013년도 가격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번 연도에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가 주목이 되는 그런 연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동물, 인체의약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FDA 허가권에 대한 어떤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 이 CTC 바이오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매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사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28,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좀 나와준 이유 역시나 시장의 하락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은 되돌림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26,000원대로 빠르게 회귀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 이번 주에는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이번 달, 그러니까 오늘이 한 달을 마감하는 8월 말인데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적에는 26,000원대는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기다리신 거 이번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010번님 AP 시스템 9,030원에 비중 30%. 현재가 7,580원이고요. 2분기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좀 많이 빠졌죠. 8월 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9.7% 증가한 21억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상승이 나왔던 그래도 6,000원대, 이번 강한 상승이 나왔던 6,000원대를 강한 지지를 하면서 이 좀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그나마 양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 장비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OLED 관련된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니까 점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우상향으로 패턴을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쪽으로 상승 나온다고 하면 상방으로 한 8,100원 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을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유비벨록스. 예. 지금, 15,000원에 45%. 예. 어떻게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예. 목표가적인 측면이요? 예. 지난번에 혹시 상담해 주셨던 분이신가요? 예. 15,000원 했을 때 한번 연락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15,000원대 한번 네. 연락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네. 죄송한데 TV 소리 좀 꺼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예. 자, 일단은 이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15,000원대 일단은 예. 도달했을 때 한번 연락 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예. 그 사이에 이제 17,000원대까지는 일단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예. 예, 일단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한 9% 네.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수급 주체가 기관들이었으니까 오늘 8% 올라간 주체가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들과 외인들이었는데 자,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잘 나와준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네. 결국에는 이번에 상승권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17,300원입니다. 17,300원. 17,300원대.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15,000원대시잖아요. 네. 17,300원대가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게 이제 정고점이에요. 정고점이 지금 1050원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을 강력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예. 해서 이 강력한 돌파가 나오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예. 17,300원대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홀딩만 좀 보셨다가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장기적인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17,300원대, 500원대 강력한 돌파 나오는지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변화적인 측면들 한번 살펴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나 두산 종구 31,000원에 20%거든요. 일전에 저랑 통화 한번. 다시 전화해달라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이 언제? 지금도 많이 들어있습니까? 예? 신용이 지금도 많이 들어있습니까? 신용이요?
예, 예. 신용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되는 수치가 나오네요. 근데 큰 폭의 감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20만 주 정도, 뭐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만 주 정도 감소됐으니까 큰 수치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요. 신용이 눈에 보일 만큼 확 줄면 주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대차장고랑 공매도가 확 줄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신용이 확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그냥 이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두산중공업을 상담할 때 16,000원 근처 가면 연락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16,500원 바닥 찍고 주가 반등 나와가지고 지금 18,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31,000원은 못 갑니다. 그래도 손절 좀 하실 건가요? 예, 예.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방송 아니면 어느 신문을 봐도 이제 공작 기계 쪽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정말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지만 매입가가 조금 낮춰가지고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수익을 보시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손실폭. 물타기는 안 하고 그냥 팔 겁니다. 아, 물타기 안 하고 그냥 파실 거라고요? 야, 나 물타기 절대 안 합니다. 그 꼴보기 도 싫어요, 그냥.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현금을 거액을 나놓고 또 주식을 못 사는데 왜 빚을 내다가 자꾸 주식을 삽니까? 누가요? 저는 현금이 있어도 주식 못 사고 있거든요. 아, 예, 잘 하시고 계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이제는 조금 한번 바닥을 다져보려는 모양새가 보여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딱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 이거 16,000원, 종가상 16,000원 이탈되면 무조건적인 손실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16,500원부터 21선 붙어 있는 19,000원 있죠. 이 기간 동안 계속 옆으로 좀 한두 달 정도 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 2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22,000원요? 그러니까 옆으로 한두 달 동안 길 것 같고요. 차트가. 그리고 한두 달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22,000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타시기를 안 한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는 동안 박스권에서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19,000원에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박스권 기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22,000원 가면 그때 정리를 하시던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9,000원, 2차적으로는 22,000원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한 종목씩밖에 한국전력. 상담이 안 되니까 그건 다음에 문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날 저기서 고장 나갖고 오늘 문의하라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예, 예.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농심이요. 농심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30만 원에 20%입니다. 30만 원에 20%요? 네, 일단 매수를 상당히 좀 잘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예. 자, 이 농심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중국 네.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TV를 보면은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매출적인 측면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서프라이즈 측면들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자, 짜왕의 인기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농심 같은 측면이 일단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36만 원대, 37만 원대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3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이 농심이 지난번에 과거의 차트를 쭉 보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넘어갈 때 2012년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어갈 때 굉장히 힘겹게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세에 들어왔다가 N자형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 변동이 생길 때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대부터 30만 원 넘어갈 때, 30만 원에서 40만 원 넘어갈 때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빠르게 어떤 그런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역시나 지난번에 4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발생된 이유 같은 측면들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좀 매매 주체를 보면은 그동안에 매도했던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나 싶었지만은 또다시 좀 매도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좀 잘 어떤 그런 매수를 잘 하신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이 종목에 어느 정도 상승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면은 캔들이 상당히 길잖아요 지금. 캔들이 상당히 깁니다. 자, 이렇게 긴 상황에서는 다음 달 캔들 자체에서 더 긴 캔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밴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5만 원대 있죠? 35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 좀 손절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35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40만 원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차익 실현하셔갖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9만 원이면 팔아야 되겠구만요. 예, 그 정도 언저리 오면은 일단은 챙기시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찾으셔갖고 다시 한번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강피혁인데요. 네. 86,740원에 오늘 1시쯤 샀는데, 네. 사고 나니까 한 4.몇% 빠지더라고요, 저가에서.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사고 난 다음에 4% 넘게 빠지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 가격하고. 이 조광표에 대해서는 좀 대충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요. 이 종목의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대주주랑 스마트인컴 박용욱 대표, 그리고 대주주 친인척 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80% 정도 되니까 예.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개인 슈퍼겜이죠. 예. 슈퍼겜이 박용욱 관련된 검찰 조사가 있다라는 루머와 함께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에 밀렸잖아요. 예. 8월 22일 그리고 8월 20일 날 30% 해가지고 12만 1,000원이었던 게 58,100원까지는 급락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 무근인가야 무근이라고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와 함께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인컴 박용욱 대표가 투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종목이 한 6개, 7개가 넘는 5% 지분 공시한 종목만 6개, 7개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호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주가 이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 있기 전에 주가가 12만 원이었는데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매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분기 같은 경우도 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80억, 그러니까 재작년에 93억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감소된 수치가 나왔고요. 네.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 2분기 같은 경우는 21억 흑자 발표. 그러니까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거 4만 원, 3만 원대부터 15만 원까지 1년 반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세가 없거나 재료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주에 도청 근처에 부지를 매도를 한다,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 올라가고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조광피혁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순히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한번 한 60%,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랑 스마트인컴 대표랑 마인드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투자 방식이 틀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마인드로 이 기업을 매수를 하셨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재료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라오겠지만 재료가 꾸준히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목이 올라와가지고 86,000원대 된다고 하면 저라면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면 뭐 대한방직같이 뭐 떨어지기 전에 12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좋긴 한데 네.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는 게 뭐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로 유통되는 건 한 500억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강력하게 12만 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네. 뭐 시장의 의구심은 한번 다져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5만 원대 샀다고 하면 뭐 할 말 없죠. 당연히 수익 구간이니까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는 건데 네. 86,300원이라고 하면 첫날 하한가 갈 때 종가가 83,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끝난 게 82,700원이니까 얼핏 비슷하죠. 한 300원 차이 나니까. 예. 이게 첫날 하한가 맞았을 때 매수하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에는 올라와가지고 매입 단가 86,740원 되면 네.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해주고 나머지 반절 물량만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쯤 바로 또 올라갈까 모르겠네요. 네? 내일쯤 바로 매수가기까지 갈지. 내일 간다고요, 이 종목이요? 내일쯤 갈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길게 좀 달렸죠. 길게 달리고, 뭐,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바닥에선 좀 샀죠. 바닥에 100만 주 정도 기관이 뭐 8월 22일 날 샀는데, 최근 들어서 뭐 방향성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좀 빠져나오시는 날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100만 주 정도 거래량 터지면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 옆으로 길 것 같습니다. 뛸 것 같아요? 예, 옆으로 길 것 같아요. 옆으로요? 네네. 그렇게 좀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보령 매대항수요. 보령 메디앙스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저번에 전화 한번 했었거든요. 예, 예. 예, 33,700원에 20%입니다. 33,700원에 20%요. 그때 어떤 상담 받아보셨나요? 먼저 또 전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안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때 그래서 어떤 측면들을 좀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먼저 예. 19,000 얼마까지 갔었는데요. 네네. 다시 전화 한번 달라고 했는데 전화하니까는 전화가 안 돼서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자, 일단은. 못하게 한다고. 예, 예. 대매수 한다고 얘기해. 예, 예.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 그때 저항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나는데, 네. 21선에 대한 저항을 일단은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맞고 떨어진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세 좀 나왔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계속 이제 뭐 중국적인, 측면들이 계속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죠. 중국 유화 시장에 대한 부분들, 투자 전체, 또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느 정도 지금 에너지를 조금 응집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에너지가 지금 응집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측면에서, 여기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28,000원까지는 빠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상승이. 28,000원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내일 제가 봤을 때 오늘 굉장히 좀 에너지를 응집한 상황인데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출발 2% 이상 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33,700원이잖아요. 네. 내일 2% 이상 상승 출발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 미만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3만 원대 초반권으로 한번 낮춰보세요. 평균 단가를. 지금 에너지가 좀 많이 응축된 느낌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5일선이 강력하게 내일 같은 경우에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내일 5%대, 6%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들이 33,000원대시기 때문에 지금 내일 강하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2% 미만 정도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추가 매수 하셔갖고 3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단가 낮추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후반 정도에 3만 원대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포지션 변화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까지 가지고 계세요? 예, 금호산업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18,500원에 15%요. 좀 막 하루하루 머리가 좀 아프시겠어요? 예, 막 주가가 들락날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오래 투자하신다, 그냥 뭐 가치주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세를 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하루하루 막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금호산업채권단 박삼구 회장과 매격가 재협상, 뭐 박삼구 회장 측에서도 조금 더 가격을 올려가지고 다시 오퍼를 했다. 뭐 가격이 채권단이랑 안 맞는다. 결국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슈, 가격 흥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이제 토목과 건축, 플랜트 산업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 매출은 안 좋죠. 그건 다 아시다시피 매출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상관없고요. 주가에는. 매각과 관련된 이슈,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6,500억이냐, 결국은 한 8,000억 정도 되냐, 그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만약에 15,000원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15,000원이 아니고 안타깝게 주가가 매입 단가가 18,5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료를 갖고 머금고 주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120선을 맞고 떨어지고 볼린저 상단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주봉상으로는 스타트는 좀 좋네요. 스타트는 좋은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모양새 좋게 가고 있으니까 이슈가 소멸될 때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전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18,500원인데 1차 목표가로 2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거 2만 원 갈거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시고 2만 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신 다음에 뭐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수익 뭐 그대로 가져가시던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요. 네. 그 박상구 회장님이 이렇게 타협 협상 된다 그러면 네. 주가는 얼마나 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과 뭐 8천억 정도와 박상구 측에서 제시한 6,500억 이 가격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얼마에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제가 박상구 회장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노출될 때 주가가 어떻게 갈지 방향성 잡는 게 가장 좋지. 지금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한 7,500억이 될 겁니다. 요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될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공부하신가요? 네, 삼성 LNS요. 산성 LNS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3,500원 20%요. 63,500원에 20%요? 네네. 최근에 제가 산성 LNS 상담하면서 가장 평균 단가가 낮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거의 8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네, 그 아랫게 59,300원까지 가더만. 아랫게요? 네, 금요일날. 그러더만. 예, 금요일날요? 네네. 예, 오늘도 예. 좀 올라가더니 또 떨어지고 이래서. 예. 또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뿐만 산성 LN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코스닥 상승 시에 나왔고 코스닥 상승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 굳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고점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저는. 네네. 기술적 반등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인 조정세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산성 LNS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 이슈가 모멘텀이 돼갖고 그것을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과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결국에는 중추절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계속 조금 재료적인 측면에서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삼성 LNS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있고요. 변동성이 좀 약하신 분이신가요? 변동성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젓가락고 샀는데, 또 예. 내려오니까, 조금 예. 더 그러면 매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이 삼성 LNS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도 갔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시면은 그런 변동성에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4만 원대 중반대 다시 한번 내려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면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6만 3천 원대시잖아요. 네네.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구간에서 나는 못 견디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타갖고 스윙 관점에서 종목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장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어떤 배짱이 있으시다고 했을 때는 네.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도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굉장히 강할 겁니다. 변동성 강할 건데 4만 원대 중반대 4만 7천 원대가 한번 이탈을 되는 거 내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자, 그리고 주 후반에 있죠. 네. 주 후반에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다 그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하락폭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테니까 일단은 주 후반 정도에 중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 비중이라서 조금 더 실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더 실어도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면. 중후반 정도에 일단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네. 만약에 네. 4만 7천 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지가 일단 우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30% 비중에 라겐나 15,85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재가가 15,300원이니까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라겐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2분기 중국 쪽 구조 조정 매출에 힘입어 2분기 1,045억, 영업이익 96억이 나왔죠. 예.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중국 쪽 온라인 매출, 결국은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진흥체계에 힘입어 온라인 매출이 한 80% 정도 증가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88% 정도 정확히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13년도 이때죠. 2013년도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죠.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밀렸었는데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격이 16,700원이 딱 되겠습니다. 거래량 동반, 장대 음봉, 그리고 최근에 일봉으로 보면 그게 딱 고점, 딱 맞아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현재 갖고 있다고 하면 16,700원 근처에서는 무조건적인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락앤락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만 매출이 2분기 증가됐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매도 사인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13,800원, 그러니까 14,000원대부터 17,000원대 라인의 박스권 장세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15,850원이면 딱 가운데 구간이에요. 예. 딱 가운데 구간인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큰 매수 주체는 없습니다. 과거에 기관이 쭉 매수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은 외인과 기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6월 달 때부터 바닥일 때부터 꾸준히 조금 매수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전고점인 16,700원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가가 양일간 하방으로 방향성을 돌렸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으로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밀린다고 한들 이 종목은 종가 기준입니다. 14,700원, 600원 이 라인은 좀 지지할 것 같으니까 이 라인 지지에서 반등 나오면 16,5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과거에 중국 대장주였잖아요. 중국 수출 대장주 예. 락앤락이. 근데 뭐 매출 안 나오니까 주가 하방으로 쭉 뭐 밀린다고 고점 5만 원대 락앤락이 9,900원까지 밀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안 좋은 거 다 정리하고 재고자산 정리하고 부실 기업 털어내고 부실 사업 털어낸 다음에 주가 방향성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1차 목표가는 16,500원 잡으시고요. 예. 그 이후에는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들고 가도 되겠네요. 예, 당분간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16,500원 선 오면 장중에 16,5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날이 오면 그때 무조건적인 전화 한번 주세요. 매수되라고요? 16,500원을 장중에 한 번이라도 터치하는 날이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홀딩 하셔야 되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문자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8번님, JW 중해제약 37,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제 전담 종목이죠. 이 종목 뭐 100점 100승입니다. 자, 일단은 뭐 임상 1상이 표정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임상 1상인데 임상 2상 3상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결국엔 이제 찌라시라고 봐야겠죠. 이런 찌라시성 어떤 그런 재료적인 측면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상승권에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61선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61선 우하향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간 조정이 통과돼서 지지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저항대가 38,000원대에 1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7,000원대에서 38,000원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주봉과 월봉을 좀 보더라도 일단은 그때 정도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매도를 좀 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신 전략이 맞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반드시 잘 잡아갖고 매도 포지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503번님 UIL 15,000원에 비중 100%. 예, 현재가 10,000원이네요. 한 33%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일봉상으로 보건, 뭐 주봉상으로 보건 좀 좋은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출은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10%예요, 이 종목이. 비중 10%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출 향이 결국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매출이 한 50%, 삼성전자 전체 휴대폰의 한 50% 정도를 홈버튼 관련돼서는 UIL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10%라고 하시면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지금 타이밍인 것 같고요. 15,000원 되면 어느 정도 뭐 물을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가장 지금 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10,000원이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일봉상으로 21선을 뚫고 갈지 못 뚫고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봉상으로 굉장히 이쁜 자리에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종목이 하방으로 좀 밀린다고 해서 한 8,500원 라인, 한 8,500원, 요 라인 되겠네요. 9,200원 라인 되겠네요. 9,000원 초반 라인까지 밀린다고 하면 비중 과감하게 10% 정도만 더 실으시고요. 만약에 안 밀리고 11,000원까지 올려버린다고 하면 11,000원대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8월 한 달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 자, 9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쉬어간다고 해서 항시 긴장 놓지 마시고, 항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매수와 매도 타이밍 결과적인 측면, 자, 계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실지언정 내 포트에 대한 계산적인 부분들 항시 머릿속에 담아주셔서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